이번 시간에는 회계 순환 과정을 복습해 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학기에 우리가 학습을 했던 내용이죠. 회계 순환 과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회계 거래란 무엇이며 어떻게 기록되는가? 또 그게 거래가 경제적 사건이 회계 거래라고 했다면 이를 분계장에 어떻게 기록하며 어떻게 총계적 원장으로 전기되는가? 또 총계적 원장에 있는 정상 잔액들을 가지고 시산표는 어떻게 작성되며 이 시산표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 이런 내용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우선 회계 순환 과정입니다. 기업은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제적 사건들을 요약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이유는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죠. 이런 경제적 사건의 분석과 기록에서부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까지 일련의 회계 처리 과정을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합니다. 순환 과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기업이 회계 기록에서 출발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까지 동일한 회계 처리 과정을 매 회계 기간마다 반복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회계 순환 과정의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한 표입니다. 제1단계는 분석 기록입니다. 경제적 사건이 발생할 때 회계 담당자가 해당 경제적 사건을 분석해서 기업의 재무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즉 회계 거래의 내용을 분석하고 회계 장부인 분계장에 해당 거래를 발생 순서별로 기록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기록 대상이 되는 거래를 빠짐없이 모두 기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기록 방법은 복식 부기 방법을 따르죠. 2단계입니다. 2단계는 분계장에 기록된 거래를 계정별로 분류하여 각각의 계정에 옮겨 기록하는 것, 우린 전기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전기를 함으로써 같은 계정에 영향을 주는 거래를 한 곳, 한 계정으로 모으는 단계입니다.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각 계정을 모아놓은 장부를 원장, 계정별 원장, 총계정 원장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2단계에서는 분계장에 기록된 거래를 원장에서 분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장 계정 중에 한 항목인 현금 계정이 있다고 해요. 그럼 현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모든 거래를 분계장에 다 분계를 하겠죠. 그거를 다 모읍니다. 그래서 현금의 증가와 감소 내용을 한데 모음으로써 현금 계정의 잔액을 산출할 수 있게 됩니다. 3단계에서는 이처럼 원장에 기록된 모든 계정에 대해서 보고 기간 말 시점 혹은 재무제표 작성 기준 시점의 잔액을 계산해서 그 금액을 계정 과목별로 한 곳에 모아 집계표를 만드는데 이를 시산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산표에 표시된 계정 과목과 금액을 회계의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산, 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 표시하면,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을 모아놓으면 재무 상태표가 되는 거고, 수익과 비용 과목을 모아놓은 게 손익계산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단계는 시산표에 있는 것을 재무제표화하는 게 4단계입니다. 다음 제가 이번 2교시 수업 전에
예제를 출력해서 우리 수업에 같이 함께 보면서 하자고 했죠. 그걸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필기도구를 준비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서 분계부터 재무제표 작성까지를 여기 나와 있는 글로벌 세탁 주식회사 설립부터 한 달 동안의 기간을 한번 회계순환 절차에 맞춰서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을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모든 종류의 거래는 T계정으로 정리한다입니다. 분계도 T계정이고 원장에, 계정별 원장에 모아놓는 것도 T계정이고 계정별 원장에 있는 정상 잔액들을 모아서 시산표에 작성하는 것도 T계정법에 따릅니다. 재무제표도 재무상태표며 손익계산서 T계정으로 작성합니다. T계정의 구조예요. 차변 볼까요? 차변은 자산 그리고 비용이 들어갑니다. 왼쪽에 대변은 부채와 자본 그리고 자본에 영향을 주는 플러스 영향을 주는 수익이 대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 위치에 있으면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 쪽에 적겠고 자산이 감소하면 반대 위치로 들어가서 대변 쪽에 들어가면 자산이 감소되는 거. 마찬가지로 부채 자본의 증가는 대변, 부채와 자본의 감소는 차변에 들어갑니다. 기본적인 T계정의 원리를 가지고 이제 예제를 한번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여기 이 번호로 나와 있는 13가지의 거래들을 분계해보고 계정별 원장에다가 전개하고 그리고 이런 13개 거래를 다 모아서 계정별 원장에 있는 정상 잔액을 시산표에다 집계하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래입니다. 3월 1일에 세탁 용역 사업을 주요 영업으로 하는 글로벌 세탁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이 회사는 주당 액면 5,000원인 주식 60주를 발행하였다. 주주들이 이 주식을 전부 인수하고 현금 30만원을 회사에 납입하였다. 1단계 분계를 어떻게 할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계와 동시에 계정별 원장을 만들어서 원장에다가 하나씩 넣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주식 발행을 통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다 납입했다고 했으니까 일단 현금 30만 원이 회사로 들어와서 현금이 증가했겠죠. 차변에 현금 증가하고 주식 발행, 자본금이 생겼을 거예요. 자본 증가가 주당 액면가액의 주식 60주만큼 30만 원이 자본이 증가, 대변에 증가하게 됩니다. 한번 분계와 원장 기록을 볼까요? 차변에 현금 30, 대변에 자본금 30만 원이 다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현금 계정 원장에 자산의 증가 30만 원을 왼쪽에 적어줍니다. 자본금의 증가, 대변 잔액의 증가죠. 똑같이 대변 쪽에 계정별 원장에다가 정산자액 30만 원을 적습니다. 두 번째 3월 2일 거래 볼까요? 우주복을 개발하는 성지제조회사와 세탁 용역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성지제조회사가 종업원 작업복의 세탁을 의뢰하면 한 벌당 세탁비로 800원씩 받기로 하였다. 이건 어떻게 분계를 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게 회계 거래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 거래이다 아니다를 확인하는 것은 재무제표에 회사의 3월 2일 시점에 재무 상태에 영향을 주는가 아닌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 거래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 체결로 중요한 경영 활동이긴 하지만
글로벌 세탁주의 현재 시점의 재무 상태와 성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회계 거래가 아니고 회계 거래로 기록할 수 없습니다. 회계 거래가 뭐라 그랬죠? Accounting Transaction이란 기업의 재무 상태 요소 중의 하나인 자산이나 부채 또는 자본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사건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 경제적 사건이 객관적인 화폐액으로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회계적 거래이냐 아니냐, 중요한 경영활동이더라도 회계적 거래가 아닐 수 있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한번 예시를 한번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회계 시스템에 회계 거래로 인식하고 분개하고 재무제표에 반영하려면 그러한 것들은 일단 상품을 구입한다. 상품을 구입하면 상품이 우리 자산이 되고 구입 비용이 나가겠죠. 객관적으로 화폐 금액이 상품 구입액만큼 측정이 가능합니다. 회계적 거래에 해당합니다. 용역을 우리가 제공했습니다. 제공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직접적인 용역을 제공했다면 용역을 제공한 가액이 있을 테고 그만큼 우리는 수익으로 현금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만약에 이게 외상으로 거래가 됐다면 매출 채권이 우리 자산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사전의 계약에 의해서 객관적인 화폐액으로 측정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회계 거래가 됩니다. 오른쪽 아래 볼까요? 도난을 당하다. 우리 가지고 있는 창고에 있는 상품들, 제품들을 도난당했어요. 이거는 회계 거래에 해당이 될까요? 해당이 됩니다. 우리 재무 상태에 영향을 줬죠. 자산이 마이너스가 됐고 손실을 받고 그리고 도난을 당해서 도난 당한 것만큼 객관적인 화폐액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도난을 당한 것도 도난 손실해서 차변에 손실 졌고 대변에 자산이 감소하는 그런 회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에 우리 세 가지가 예를 들었는데요. 경쟁 기업이 출연했다. 이거 자체는 회사에 굉장히 마이너스 경영 이벤트가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 경쟁 기업이 출연했던 당시에 기업의 재무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향후 영향을 줄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현재 시점에서 객관적인 화폐액으로 그 손실액을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회계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글로벌 세탁 주식회사가 계약을 체결했다. 이것 또한 아직은 당장 계약 체결한 시점에 기업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은 회계거래라고 인식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능한 경영자를 CEO로 영입했다. 굉장히 큰 경제적 뉴스고 언론의 큰 기업이라면 매스컴에 나올 수 있겠죠. 기사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아직 업무를 수행한 게 아니고 영입해서 계약만 체결한 거기 때문에 당장은 이 영입건에 대해서 회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계거래 일단 먼저 어떤 경제적 사건이 있으면 이게 회계거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회계거래라고 판단됐을 때 그렇게 결론이 났을 때 분개를 하고 그러니까 회계 처리를 하고 원장에 기입을 하게 됩니다. 우리 3월 3일 가볼까요? 3월 3일 거래입니다. 세탁소 건물 및 기계의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마지막 날 4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세탁소 건물을 빌리고 기계를 빌려서 영업을 이제 시작할 준비를 했죠. 하지만 아직 시작하지 않았고 아직 약정을 체결한 거지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차금을 지급한 것도 아니고 사용한 것도 아니니까 이 또한 아직 회계거래로 기록할 수 없습니다. 4번 거래를 가보겠습니다. 4번은 3월 4일 세탁 기술자 1명을 고용하고 1개월에 30만 원씩을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급여 지급 일자는 매월 20일이다. 인재를 영입한 시점이죠. 이때는 아까도 살펴봤듯이 고용일인 3월 4일에는 회계 거래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5번 거래 보겠습니다. 5번 3월 9일 소모품을 10만원에 구입하였다. 구입 시 현금으로 5만원을 지급하고 잔액 5만원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고 또 이 소모품 10만원짜리를 구입하기 위해서 대가를 일단 현금으로 5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5만원은 부채로 가지고 있다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어요. 소모품이라는 자산 증가했고 10만원.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이 회사는 지금 현재 30만원이 있죠. 자본 납입을 통해서 30만원 중에 5만원을 소모품 구입에 썼습니다. 5만원 자산,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하고 나머지 5만원은 부채로 남아있겠죠. 대변에 미지급금 계정으로 부채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거를 한번 분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분개를 해보세요. 분개를 하면서 현금 원장에 그리고 이제 소모품 원장, 미지급금 원장을 함께 작성해 보십시오. 작성한 걸 한번 볼까요? 차변에 소모품 10만원, 그다음에 대변에 현금 5만원과 부채 미지급금 5만원을 적습니다. 이렇게 분개를 하고 소모품 원장에 차변에 10만원 증가하고 이거 자체가 이제 잔액이 되겠죠. 현금 원장은 이미 기존에 자본 납입으로 30만원이 현금 증가한 금액이 있습니다. 근데 이 30만원 중에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5만원을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5만원 감소를 이번 5번째 거래를 적습니다. 그럼 현금 계정 원장의 정상 잔액은 25만원이 확인되죠. 미지급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분계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해당 계정 과목의 원쪽에 하나씩 전개합니다. 6번째 거래입니다. 회사는 3월 10일에 은하은행에서 회사 명의로 현금 20만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이 현금 들어왔죠? 회계거래 맞습니다. 현금이 들어왔어요. 차변에 현금 20만원이 증가할 테고 어떻게 들어온 거죠? 은행에 차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차입금으로 대변에 부채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걸 분개 한번 해보세요. 분개하고 원장이 또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죠. 차입금 계정 원장을 또 만들어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차변에 현금 20만원 증가하고 대변에 차입금 부채 20만원 증가했습니다. 현금 원장에는 기존에 있던 자본납입 30만원 증가했고 소모품을 사느라고 5만원 감소한 금액 빼고 또 추가적으로 차입금으로 들어온 20만원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현금 계정의 정상 잔액은 3월 10일 현재 45만원이 확인됩니다. 차입금 계정 원장 새로 만들어서 대변에 20만원 증가시킵니다. 7번째 거래 보겠습니다. 3월 18일 우주보 개발업체인 성지제조회사의 종업원의 작업복 500벌을 세탁하고 세탁 용역 대금으로 현금 40만원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3월 18일에 글로벌 세탁 주식회사는 영업이 개시되었습니다. 수익 창출이 있었죠. 그리고 그 작업복을 세탁하고 모두 다 현금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세탁 용역 대금으로 현금 40만원 받은 게 차변에 증가할 테고 대변에는 수익 40만원이 증가합니다.
벌당 800원씩 500벌을 세탁해서 수익이 매출이 40만원 증가한 것입니다. 현금 증가, 차변에 용역 매출 증가, 대변의 증가가 됩니다. 이거를 한번 분개해 볼까요? 분개하고 이제 현금 계정 원장에도 40만원이 추가될 테고 매출 계정 원장을 또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분개는 현금 차변에 40만원 증가, 용역 매출 대변에 40만원 증가합니다. 그래서 원장의 7번 거래, 3월 18일 거래 40만원이 현금이 더 증가했습니다. 현금 증가액은 자본 불입으로 주식 발행을 통한 자본 불입으로 30만원 증가하고 소모품 사용으로 5만원이 빠진 금액이 대변에 적혀 있고, 그리고 은하은행으로부터 은행 차입금 20만원, 그리고 이번에 드디어 매출을 통해서 40만원. 현금 계정의 3월 18일 정상 잔액은 85만원입니다. 매출은 최초 매출이라 처음 만들어진 40만원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수님, 자산이 증가한 건 차변이고 부채와 자본이 증가한 건 대변을 알겠는데 용역 매출 수익은 대변에 증가합니다. 이유는 왜죠? 용역 매출은 수익 계정입니다. 수익은 궁극의 자본 증가와 같은 방향입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당기순이익이고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을 구성합니다. 자본에는 자본금이 있고 크게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자본은 투자자가 주식 발행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거라면 이익잉여금은 회사에서 주된 영업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통해서 잉여금, 잉여금이 증가하는 형태를 이익잉여금, 이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매출은 그러니까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니까 대변 계정에 자본의 증가에 쓰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겠지만 비용 쪽은 당연히 비용이 증가하면 자본을 감소하는, 이익력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차변 계정에 분개를 하게 됩니다. 3월 19일입니다. 바로 비용이 나오네요. 세탁물 운송비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5만원이 차변일까요? 대변일까요? 현금을 지급했다는 얘기는 현금을 내 기업의 현금 계정 안에 있던 금액 중에 5만원이 감소하는 거니까 대변 쪽에, 자산의 감소는 대변 쪽에 있을 테고, 운송비는 부채 아니고 비용이 되겠죠.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세탁물 택배비일 수도 있겠고 유류비일 수도 있겠고 운송비로 5만원. 비용 증가 차변에 자산 감소,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대변, 이렇게 영향을 줄 거예요. 운송비를 지급한 건 차변, 현금 지급은 자산 감소로 현금 계정 대변에 적혀서 분개 전에 제가 아까 똑같은 얘기죠. 운송비는 비용 계정인데 자본의 감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차변에 기입합니다. 비용 증가는 당기순이익을 감소하는 쪽으로 영향을 주고, 당기순이익의 감소는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차변 계정입니다. 분개와 원장, 분개장과 원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차변의 운송비 5만원,
비용 증가하고 대변에 현금 5만 원, 현금 감소했습니다. 현금 계정의 원장은 3월 19일 거래로 인해서 5만 원이 더 감소했죠. 오른쪽에 적었습니다. 3월 19일 현재 현금 계정의 잔액은 80만 원입니다. 분계장을 가지고는 해당 계정 현금이나 뭐 외상매출금 쪽이나 그런 게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일자별로 정리가 되는 거니까 해당 계정의 잔액을 확인하려면 원장을 들어가서 원장을 확인하면 그 기준 일자, 그 알고자 하는 일자의 잔액을 알 수 있습니다. 운송비 비용 원장도 새로 추가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5만 원이 차변에 들어갔습니다. 3월 20일 거래입니다. 세탁기술사원의 1개월분 급여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드디어 세탁기술사원이라는 인재를 영입했을 땐 회계거래로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는 이게 회계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나간 거죠. 비용의 증가, 급여라는 비용 증가 차변에 들어가고 지급 방법이 현금이었으니까 현금이 차감되는 대변에 현금 차감을 기록합니다. 분계와 원장을, 현금 계정 원장을 업데이트 해주세요. 한번 볼까요? 차변의 급여 30만 원, 급여는 비용 계정이므로 자본 감소와 같은 쪽 차변에 기입합니다. 현금 자산 감소 30만 원. 그래서 원장 가보면 급여는 새로 만들었고 대변의 현금이니까 현금 원장의 9번째 3월 20일 분계가 대변 쪽에 들어갑니다. 정상 잔액 보겠습니다. 급여는 30이고 현금은 차변 합계에서 90만 원에서 40만 원을 빼서 정상 잔액은 현금이 3월 20일자로 50만 원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3월 20일입니다. 돈을 이제 벌었 기중에 배당을 했네요. 배당금으로 현금 3만 원을 주주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세탁비로 40만 원을 벌은 돈이 있으니 3만 원 정도 주주에게 지급해도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죠? 이건 어떻게 될까요? 배당금은 주주에게 이익 분배이니까 뭐 뒤에 앞으로 자본을 설명할 때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배당금은 비용이 아니고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거예요. 자본이 직접 차감되는 겁니다. 배당금은 자본의 차감입니다. 그리고 뭘로 지급했죠?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차변의 자본 감소 3만 원, 대변의 자산 현금 감소 3만 원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계가 배당금 차변에 3만원, 대변에 현금 3만원. 배당금이라는 계정별 원장이 또 새로 신설됐고, 그 다음에 현금은 지금까지 기록된 이제 7번째 거래가 기록되는 거예요. 한번 현금의 정상 잔액을 계산해 볼까요?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3만원이 차감됐습니다. 현금이 들어온 거는 3월 20일 현재 정상 잔액을 계산하는 건 차변에 증가된 금액을 다 더해서 대변에 감소한 금액을 빼주면 됩니다. 증가는 3번이 있었습니다. 자본납입, 주주들의 자본납입 30만원 3월 1일날, 그리고 우리 은하은행에서 차입한 20만원, 그리고 영업을 통해서 매출을 올린 40만원. 이게 현금 증가의 3가지였고요. 현금이 감소됐던 거는 운송비 지급하고 또 종업원 급여 주고 배당금도 지급하고
8번은 뭐였을까요? 소모품 구입도 5만원 있었죠. 이렇게 해서 90만원에서 43만원을 빼주면 3월 20일 현재 현금 잔액은 47만원이 티계정 계산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11번 거래로 가보겠습니다. 3월 25일. 3월 9일에 외상으로 구입한 소모품의 구입 대금 중 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소모품을 우리가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외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미지급금 계정에다가 분계를 했죠. 원장에도 있고. 근데 그 중에 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분계는 부채가 10만원짜리 소모품을 사서 5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5만원은 미지급 상태였는데 5만원의 미지급 부채로 있는 우리의 의무 중에 3만원을 3월 25일날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러면 일단 현금 지급이니까 현금 감소가 대변에 3만원 표시될 테고, 차변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우리가 부채로 인식하고 있는 5만원 미지급금 중에 3만원이 감소하겠죠. 미지급금 지급액이 차변 계정에 적혀서 부채의 감소로, 현금 3만원이 대변에 들어가서 현금 계정 감소로 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분계하고 미지급금과 현금 계정 원장을 찾아가서 업데이트 해 보겠습니다. 분계장 차변에 3월 25일 날 미지급금 3만원, 대변에 현금 3만원을 적습니다. 미지급금이 기존에 그 소모품 구입할 때 5만원이 있었는 5만원을 저희가 올려놨죠. 대변 쪽에 부채니까 대변 쪽에 증가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3만원을 현금을 지급해서 우리가 소모품 구입된 거 관련해서 이제 더 갚아야 될 금액은 2만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걸 미지급금 원장에 가보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정상 잔액은, 미지급금 정상 잔액은 2만원입니다. 미지급금 정상 잔액이 2만원이라는 의미는 2만원의 갚을 금액이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계정은요, 또 3만원을 현금 지급으로 갚았으니까 현금이 감소해서 대변에 원장에 3만원을 더 추가해서 기재합니다. 그러면 정상 잔액이 47만원에서 3월 25일날 44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 28일 거래입니다. 성지제조회사 종업원의 작업복 700벌을 세탁했습니다. 700벌이면 벌당 800원이었으니까 용역대금이 56만원이죠. 우리가 56만원을 또 매출을 올린 거예요. 근데 그 중에 56만원을 다 현금으로 받은 게 아니라 40만원을 현금으로 수취하고 잔액 16만원은 10월 중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금 들어오는 건 40만원이라고 했어요. 총 매출은 700벌로 56만원, 56만원만큼 수익이 증가하고, 수익 증가는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에 플러스 쪽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본의 증가라고 했습니다. 대변 쪽에 56만원을 다 적습니다. 56만원 차변에 일단 현금 들어온 40만원 적고 나면 나머지 16만원은 뭐가 될까요? 나중에 우리가 받을 권리가 생긴 거죠. 매출 채권 16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번 분계를 하고 계정별 원장을, 이제 매출 채권 원장이 새로 만들어야 되고 현금 계정 원장을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분계와 원장 업데이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변에 현금 40만원 수취한 금액, 그리고 아직 받지 못한 금액 매출 채권으로 16만원 분계합니다. 대변은 용역 매출 56만원입니다. 현금 계정 원장을 가볼까요? 3월 28일 거를 차변에 업데이트합니다. 증가 40만원. 정상 잔액이 84만원으로 또 증가했죠. 매출채권 새로 만들어서 어디에 적습니까? 자산의 증가. 매출채권의 증가는 자산, 매출채권이 한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에 16만원. 분계와 똑같은 방향입니다. 용역 매출은 지난번 40만원 500벌 했던 40만원에 추가해서 700벌을 또 세탁한 56만원을 적어서 용역 매출 금액, 손익계정은 이제 순액이 아니라 총액이 되겠죠. 매출이 마이너스 왼쪽에 틀 일이 없으니까. 정상 잔액은 용역 매출은 96만원이 되겠습니다. 9월 30일입니다. 건물 및 기계에 대한 1개월분 임차료 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매월 말일에 3월인데 9월로 잘못 적혀 있군요. 3월 31일 건물 및 기계에 대한 1개월분 임차료 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임차 계약을 체결한 당시에는 회계거래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지만 한 달 동안 영업을 하고 매월 말에 지급하는 이 시점에 이제 회계거래로 인식해야 합니다. 현금 지급은 자산이 감소된, 현금이 감소돼서 대변 쪽에 적힐 테고, 그러면 그 상대 계정 차변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차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자산의 증가이거나 부채나 자본의 감소 또는 비용의 증가겠죠. 1개월분 임차료는 비용에 해당합니다. 비용의 증가는 차변 계정이라고 했습니다. 비용의 증가는 당기순이익을 마이너스로 영향을 주고, 당기순이익 또 이익잉여금을 마이너스로 영향을 주는 금액, 자산의 감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차변입니다. 분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현금 계정 원장의 업데이트까지. 그래서 3월 30일 시점에 현금 계정 잔액도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차변의 임차료 비용 40만원, 대변의 현금 40만원. 임차료 계정은 새로 생겼고, 이 임차료 계정은 매월 말일에 40만원씩 계속 차변 쪽에 쌓이겠죠. 현금은 40만원 현금이 지급됐으니까 대변 쪽에 적어주고, 3월 31일 정상 잔액은 44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변 잔액에서 차변 총계에서 대변 전체 6개 적혀 있는 걸 빼주면 44만원이 돼요. 자, 여기까지 13개의 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분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원장에 전기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해본 이 회계 거래의 기록과 분류를 통해서 항상 분계는 1개 이상의 차변과 1개 이상의 대변에 기입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두 개 개수가 똑같진 않아요. 하지만 금액은 대차가 딱 맞아야 합니다. 차변에 기입된 금액 합계액과 대변에 기입된 회계거래에서 나온 금액 합계액은 항상 같아서 대차 평형을 이루어야 된다. 계정별 원장은 어때요? 계정별 원장도 대차 평형이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계정별 원장은 정상 잔액을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상 잔액을 그 안에 같이 넣어주면 그때서야 합계액끼리 맞는 거예요. 합계액이 맞으면 현금 그 계정의 잔액, 미지급금 계정의 잔액을 알 수 없습니다. 계정별 원장은 정상 잔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계장의 기록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거래 또는
경제적, 회계적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한 곳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래에 대한 설명을 그 장부에는 추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업의 영업 활동에 관한 자료가 발생 순서대로 빠짐없이 기입돼야 합니다. 2단계 원장 전기는 원장으로의 분류는 분계장에 기입된 내용을 계정별 원장 해당 계정에 옮겨 적는 과정을 원장에 전개한다고 합니다. 분계장에 기록된 위치와 원장에서의 그 위치, T계정 그 위치는 분계장의 차변이었으면 원장도 차변, 분계장의 대변이었으면 원장도 대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장으로의 전기를 통해 분계장의 자료를 원장으로 추적하고 또 역으로 원장에 전기된 자료를 분계장으로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 시산표 작성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정리하신 그 원장 자료, 원장에 있는 것들을 다 정상 잔액을 다 계산해서 그걸 한데 모으면 시산표가 돼요. 시산표는 뭐냐면 모든 계정 있죠. 계정별 원장에 있는 모든 계정의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경우는 잔액일 테고 손익계상서 항목인 손익계정이나 이 경우는 총액일 것입니다. 잔액 또는 총액을 한 곳에 모아놓은 표를 시산표라고 합니다. 시산표는 필수적인 장부는 아니지만 이게 어떤 면에서 유용하냐면 재무제표 작성을 쉽게 해줍니다. 그리고 시산표를 통해서 오류를 자가 점검할 수 있어요. 시산표로 총계정 원장에 있는 계정 잔액을 차변, 대변에 다 모아놔서 합계를 했을 때 차대가 일치해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다면 뭔가 잘못 기록된 거죠. 잘못 전기돼 있거나 잘못 분계돼 있거나. 그래서 기록하고 요약하고 분류했던 단계와 재무제표 작성 사이에 요약 단계인 시산표 작성을 해서 재무제표 작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산표도 똑같습니다. 차변 계정에 있던 것들은 다 차변 계정에 계정 정상 잔액을 다 적어 주십시오. 대변 계정은 부채와 자본 그리고 수익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시산표에 대변 쪽에 정상 잔액을 다 적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합계를 냈을 때 차대가 딱 맞는다 하면 이 기록은 온전히 잘 작성되었구나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한 달 동안 3월 달의 거래들 글로벌 세탁 주식회사의 3월 30일 현재의 시산표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돼요. 현금 계정에 정상 잔액이 3월 30일에 44만 원이었죠. 매출 채권부터 쭈루룩 적고 차변 잔액이 있는 건 차변에, 대변 잔액이 있었던 부채, 자본, 수익은 대변에, 그리고 두 개의 합계를 냈을 때 차대가 148만 원으로 딱 맞다면 이제 제대로 요약이 된 거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결산 분계를 하고 결산 분계 이후에 수정호 시상표를 만들어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2교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나머지 결산 분계와 재무제표 작성 쪽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